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마침내 여당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작년 22대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되자 돌연 뒤늦은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의대생은 휴학하고 전문의들은 사라지며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재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지 함께 대책을 내놓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순진한 아내를 악마화한다던 대통령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까지 4차례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에 공을 들였죠. 하지만 뻔뻔스럽게도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명이라고 했던 말들 가운데 상당수는 거짓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거짓말들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열린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연락을 하긴 했지만 몇 번 되지 않고 내용도 사소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명 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건 최소 11번. 이후 드러난 대화 내용도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한다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내용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해외 순방과 외교 방향 조언을 받은 텔레그램 대화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당시 기자회견 9일 전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언급하는 통화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며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하지만 이 역시 최근 추가로 드러난 전체 통화 내용에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콕 집어 얘기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철저히 수사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니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김 여사는 한 번도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된 김 여사 의혹.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이를 제대로 해명하고 바로잡을 기회였지만 그때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이제 수사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윤 대통령은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곧 국가와 같다는 왕이라도 된다는 듯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비판을 받으면 고작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상당수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건데요. 이러한 반국가 세력 몰이로도 자신과 배우자 등의 허물을 덮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결국 더 극단적으로 비상계엄을 택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민족화합과 광복의 뜻을 기리는 경축사에 예상 밖의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국가에 반하는 세력, 적을 뜻하는 말인데 윤 대통령에겐 야당과 동의어였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 대화했지만 윤 대통령에겐 유독 문재인 정부만 반국가 세력이었습니다.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하여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려다 역사관 논란을 자초하고도 책임은 반국가 세력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작년 광복절, 이번엔 반자유 세력이란 말로 여전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검사 시절 범죄자를 상대하듯 국가 구성원들을 싸울 대상, 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폭력배에 비유해 건설폭력,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IMF 때도 깎지 않던 R&D 예산을 삭감하면선 과학계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우리 안에 적이 있다며 혼자만의 전쟁 중인 윤 대통령을 두고 야권은 풍차를 괴물이라며 상상 속 적에게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100%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국채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 12월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전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반국가 세력에 실체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과연 누가 국가에 반한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폭주의 책임을 따질 때